안녕하세요. 자, 요번에 개념 비법 노트 수투 기말 대비 정적분 파트 여러 가지 정적분의 계산 6강 파트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와 요 다음 강의 7강인 여러 가지 정적분의 계산 두 번째 파트는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 주셔야 되고 반복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성질을 배울 건데 정적분의 성질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성질을 배운다고 했을 때 사실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 곱하기 fx dx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인테그랄 k 곱하기 fx dx.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 적분이라는 녀석의 기호는 이 적분 변수 x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아닌 문자, 이런 문자들은 끄집어내서 먼저 요 적분이라는 인테그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인테그랄 여기 이제 a부터 이렇게 x까지 있으면 얘가 f 예를 들어서 x-t의 dt 그리고 여기 x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보통 많은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변수하면 x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테그랄은 이 연산이라는 기호에서는 요 t가 적분이에요. t가 적분이에요. t가 변수예요. 그럼 얘가 변수기 때문에 t를 제외한 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x 곱하기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즉, 요 인테그랄이라는 입장에서는 요 x 값이 뭐라고요? 요 x 값이 바로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얘가 변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산 결과값인데 나중에 요런 계산 결과값은 잘 보세요. 얘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t잖아요. 그래놓고 여기 a부터 x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a는 만약에 상수라고 치면 요 값은 상수고 요 값은 x를 집어넣으니까 x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요 결과값은 x에 관한 식인 거죠. 나중에 x에 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 그러면 얘도 변수, 얘도 x라는 변수니까 고배 미분법을 써야 된다라는 걸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 같은 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 이런 거 할 때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인테그랄 a부터 예를 들어서 b까지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gx dx 이렇게 되죠. 자, 그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t로 나와도 잘 보세요. 요 연산 결과값 보세요. 적분한 다음에 b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상수값으로 나와요. 그렇죠? 얘도 뭐로 나옵니까? 상수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상수야. 내가 지금 이 표현을 왜 쓰는지 잘 봐봐. 이 결과값은 이거거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변수를 x라고 바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 이 결과값이 뭐니까? 상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얘랑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우는 안 돼요. 인테그랄 fx dx 더하기 빼기 인테그랄 gt dt. 얘는 보시면 얘는 x에 관한 식이고 얘는 t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므로 얘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fx 더하기 빼기 gt 여기 dx로 할 거야 dt로 할 거야. 이거는 상황이 안 되죠. 왜냐면 요 결과값이 얘는 t에 관한 변수고
얘는 x에 관한 변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x 더하기 y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칠 수가 없어. 하지만 얘네들은 상수값이니까 합쳐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변수를 뭐로 설정해도 이 결과값이 따로 계산한 거나 합쳐서 계산한 거랑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간이 똑같을 때 함수를 갖다가 내가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구나. 또는 쪼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공식들, 성질들은 왔다리 갔다리를 할 줄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손상님들께서는 너 이거 거꾸로는 못하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걸 공식화 시키다 보니까 이 거꾸로 가는 과정은 뭐지?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내가 쓰는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농구를 하다가 깁스를 했어. 그럼 왼손을 쓰잖아. 그때 잘 안 써지는 거랑 똑같은 관점입니다. 이거 쓰는 거 아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쓰죠.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 과정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쪼개기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끝과 여기 아래 끝의 구간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a부터 b까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적분의 뜻으로 증명을 해도 되고 그림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큰 쪽이 밑에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이 식은 정립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바로 a부터 b까지면 이 전체 면적이죠. 그때 a부터 c까지 면적은 이 노래기 면적이야. 그리고 여기 b부터 c까지는 여기 주항이 면적이에요. 그때 얘네들이 더한 값이 얘랑 똑같았죠. 그래서 쪼개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둘이 합치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때 요 성질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적분 구간의 세분화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적분 구간의 세분화라고 하는데 이 적분 구간의 세분화를 갖다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인테그랄에서 0부터 2까지의 절대값 x-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 함수는 봐봐요. 절대값 x-1은 x가 1보다 클 때는 이 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1에서. 근데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면적을 때린대.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이 함수를 따르고 1부터 2까지는 이 함수를 따르니까 함수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적분하는 거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그냥 x-dx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난 얘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의 세분화, 즉 이성질을 쓰는 이유는 뭘 쓰는 거라고? 구간에 따라 이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뭐해지는 경우? 달라지는 경우일 때 세분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중요한 성질이에요. 세 번째 성질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중요할 거고 네 번째 성질은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은 뭐가 되더라? 0이 되겠더라 이런 내용인데 요건 또 이제 어디다 자주 쓰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 값이 x 3승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여기다가 모든 실수 얘도 x에 관한 식 얘도 x에 관한 식이죠. 분명히 정적분은 여기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요 연산 결과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 x가 들어있으면 이 연산 결과도 x에 관한 식인 거예요.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성립하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이 끝과 아래 끝이 똑같은 a부터 a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 3승 플러스 2a 제곱 돼가지고 a 값을 구할 수 있는 요런 녀석일 때 많이 쓰여요. 이해하셨죠?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윗끝과 아랫끝을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생기더라 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질들이 단독 문제로 잘 나오기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막 계산 가정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다고? 계산 가정에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기억해 둬서 소개만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배우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조분해 계산을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첫 번째 적분간의 세분화, 두 번째 적분간의 수평이동, 세 번째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에서의 정적분, 거기에 선대칭과 점대칭도 포함시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를 배울 건데 앞에 3개 자르고 뒤에 4개 잘랐어요. 네 번째 것만 따로 여러 가지 정적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3대1로 지금 비율로 나눴잖아요. 뒤에 있는 4번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첫 번째는 적분 구간의 세분화를 배우고 자, 적분 구간의 세분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런 녀석이 성질이죠. 하나의 성질. 요런 계산을 우리가 언제 쓰는 거냐면 함수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달라질 때 이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절대값.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이 값이 빵 되는 녀석의 점을 가지고 구간을 갖다가 분류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어요. 얘는 hx로 할게요. 이 hx는 x가 c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로 쓰이고 x가 c보다 큰 경우일 때는 gx 이렇게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x dx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x는 c라는 선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이거 구분할 수 있죠?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h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hx d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가리키는 요 부분의 면적이 바로 얘가 될 건데 c보다 작은 요 함수를 우리는 뭐라 했고 fx라고 썼으니까 요 구간 내에서는 이 함수를 fx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는 c보다 큰 부분에서는 함수를 gx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면적, 요 부분의 요 구간에서는 요 함수를 gx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나눠줘야 되더라. 왜?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뭐 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을 때 보통 절대값을 쓸 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절대값 x, x-1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풀 때 당연히 모든 수학,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대수학적인 관점, 즉 수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 기하학적인 관점, 즉 그래프나 어떤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0하고 여기 이렇게 있죠? 그때 분명히 이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여기 아래쪽 부분 위로 뭐 할 거예요? 꺾어 올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꺾어 올릴 때 이 식은 얘에다가 x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를 써야 되고 나머지 이 부분은 그냥 이 하향의 부분은 원래 함수랑 똑같으니까 그냥 x, x 마이너스 1을 쓰면 되죠. 자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릴 줄 알죠?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0부터 2까지 면적, 요 면적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0부터 1까지는 이 함수를 따르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면적을 구할 때 얘는 0부터 1까지 해서 이 면적을 계산하고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이 하향의 면적이니까 여기서는 1부터 2까지 이 면적을 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요게 이제 좀 귀찮다라고 하신다 보면, 자 이 값이 빵되는 점, 지금 보면 요 구간이 달라지는 것들은 다 이렇게 x축과의 교점에서 달라지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잖아, 함수의 종류. 그러니까 이 값이 빵되는 점이 0하고 1이 있는데 요 구간 나에 있는 건 1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사이 값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아 얘는 음수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구나. 1과 2에서 2분의 3을 여기다 지금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이게 양수잖아요. 아 그러면 그냥 나오겠구나,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문제 풀 때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는 거다. 이럴 때 적분관의 세분화를 쓴다 라고 배우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파트는요, 어떤 정적분의 계산을 쉽고 용이하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속도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점이 A점이라고 하고 여기 점을 B라고 하고 이 식은 fx라고 해요. 그럼 그때 요 둘러싸인 요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내가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찍 그렸을 때 얘가 오른쪽, p가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p가 될 거고 요 점의 좌표는 b 플러스 p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함수는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다 뭘 집어넣는 겁니까? x-p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f의 x-p가 되죠. 그때 여기 둘러싸이는 요 면적을 우리는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 f의 x-p의 dx다 이렇게 쓰겠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어떤 적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x자리에 이렇게 평행이동 형태로 주어지면 x나 x-p 이런 거 주면요, 얘를 다시 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즉 이면적과 이면적은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면적이 있어요. 한 100km 정도 되는 선생님이 있는데 100km 되는 선생님은 오른쪽 이렇게 두 칸을 이동시켰다고 해서 제가 80kg이 됩니까? 아니죠. 똑같이 그냥 돼지 새끼죠. 100kg면 그냥 왜 웃으시지? 네, 웃지 마세요. 네, 기분 나쁩니다. 100kg도 사람이에요. 네. 잡소리 그만할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면적과 이면적이 똑같다는 걸 이용했을 때 요거 그대로 놓고 계산하면, 만약에 fx가 x 4승이고 막 그러면 x-p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p만큼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x 플러스 p를 집어넣는, 즉 요 자리에다가 x 플러스 p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빼기 p가 되니까 지워지면서 fx로 이렇게 식이 간단해져요. 그때 주의할 점, 빨갱이도 항상 얘도 이 구간도 뭐 하는 거야? 이동이 돼야 되죠. 지금은 이렇게 플러스로 써져 있으니까 내가 바꿀 때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뭐 2부터 3까지예요. 그럼 이동시킬 때 여기다 2, 3 그대로 적는 사람이 있어. 정신이 나가시고. 이 정확한 수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데 저는 요 구간부터 항상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써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뭐하더라? 편안하더라. 그럼 이 적분간의 수평 이동은 요런 함수의 모양이 나올 때, 요런 함수들을 적분 또는 요런 함수들을 뭐 할 때? 적분할 때, 요런 요소를 이렇게 적분할 때 쓰기가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곳곳 굳이 놓지 않더라도 그냥 x자리 이상하게 들어갔으면 이거 계산하기 어렵구나. 지금 여기 파트는
계산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위해서 배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를 다시 fx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x자에다 x 플러스 p를 집어넣으면 되네. x자에다 x 플러스 p를 주면 x축으로 마이너스 p 이동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적분과 수평 이동을 이렇게 이용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내용은. 근데 이거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에 따라서 아마 계산 과정이 한 5분은 차이 날 거야. 시험장에서 5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 그 다음에 주기함수에서의 정적분을 배울 건데 여기는 지금 뭘 쓰는 거냐면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적을 구할 때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얘기고 그래프를 이용할 때 대칭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기성이라든지 이런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함수를 배울게요. 자, 우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fx와 f-x가 같은 겁니다. 그때 이거를 해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자,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x자리에다 마이너스를 y축 대칭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얘를 y축 대칭을 시켰는데 모든 구간에서 얘랑 원래 똑같아. 그럼 얘 자체가 무슨 함수예요? y축 대칭인 함수죠. 그게 바로 우함수예요.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y축 대칭인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주지 않더라도 혹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짝수차성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우함수예요. y축 대칭 함수입니다. 자,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때 원래 함수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fx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x의 2n승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f-x를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럼 x-x의 2n승이 되니까 마이너스는 짝수승을 하면 그냥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게 있어.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이렇게 fx가 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이 함수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짝수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함수가 주어지면 우함수인 y축 대칭인 함수구나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y축 대칭인 함수가 있어요. 찍찍찍찍찍찍찍.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입니다. 그때 요 면적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요? 여기 노랭이 면적을 뭐라고 쓰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이게 두 개가 서로 뭐합니까? 같잖아요. 그러므로 고로 우리가 만약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라는 면적, 즉 요 면적을 다 구할 때 적분한 다음에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어서 빼는 게 은근히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0부터 a까지 이렇게 두 배로 만들면 왜냐면 이 면적과 이 면적 같으니까 여기만 구해서 두 배 해도 되잖아. 그때는 a만 집어넣고 0은 웬만하면 집어넣으면 사라지니까 a만 집어넣고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가정으로 문제를 풀겠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로 넘어갈게요. 이거 다 줄게. 두 번째로 기함수를 배울 겁니다. 자, 기함수의 수학적인 표현은 모든 실수 x에서 fx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보통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해석은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y자리, 이 y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기 때문에 원점 대칭을 시키는 함수예요. 누구를? 이 함수를 원점 대칭시켜. 근데 모든 구간에서 원점 대칭을 시켰는데도 원래 함수랑 같다는 얘기는 얘 자체가 원점 대칭 함수인 거죠. 그러므로 요 함수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원점 대칭인 함수가 기함수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와 기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점 대칭인 함수는 우리가 배운 다항함수들만 보통 여기서 문제를 풀 거니까 홀수 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 홀수 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원점 대칭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fx가 x 3승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f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3승이잖아요. 홀수는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fx예요. 그러므로 f-x랑 마이너스 fx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홀수 차선으로 이루어진 다함수들은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집어도 마이너스 생기는 거는 3승 더하기 x 1승 이런 거 다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아 이거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찍 이렇게 그려진 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라고 한다 그러면 요때 요 면적과 요 면적량은 똑같아. 근데 얘는 x축 아래에 있다 보니까 얘는 음수값의 면적, 수학적인 면적이 음수값이고 얘는 수학적인 면적이 플러스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기 면적을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라고 표현하고 여기 있는 면적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라고 하는데 이 관계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씌운 거랑 똑같다고요. 고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죠. 면적량은 똑같은데 하나는 음수고 얘를 양수를 더해주니까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함수랑 기함수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식들에다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풀 때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각을 보면 얘는 뭡니까? 우함수죠. 얘는 뭐예요? 기함수. 얘도 기함수. 홀수차수니까. 얘는 우함수. 그렇죠? 짝수. x의 영승도 짝수라고 보면 돼. 그러면 다 쪼갰을 때 얘는 빵이 된다는 거야. 얘에 따라서. 그러면 쪼갰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는 0,0이라 놓고 얘네들은 뭐야? 우함수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4승 플러스 4 dx라고 놓고 이거 2배 하면 5분의 1 x 5승 플러스 4x니까 1 집어넣으면 5분의 1 더하기 4가 되면서 거기다 2배를 하시니까 5분의 42가 되겠더라. 이렇게 금방 암산을 풀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다 보면 식이 오래 걸리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함수와 기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게 이제 뭐 연산 더하기나 곱하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우함수들끼리 더한 거는 짝수차수로 이루어진 다함수 우함수잖아. 그러니까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예요.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그냥 우함수 똑같은 것들이 나올 때만 우함수, 똑같은 것들끼리 나올 때만 기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이제 곱하기로 가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요. 기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그냥 대표적으로 우함수는 x제곱이고 얘는 x라고 생각해봐. 그럼 둘이 곱하면 x 3승이잖아.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 x제곱은 x4승 우함수. x3승은 x6승 우함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함수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시킨 거예요. 기함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fx는 예를 들어서 x제곱, gx는 예를 들어서 x3승. 자, 얘는 우함수 기함수잖아. 그럼 fgx는 뭐가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x자리에다가 g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x3승을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대로 요거를 여기다 이 x자리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야. x 대신에 gx를 집어넣는 함수. 그럼 얘는 지수의 주승 서로 곱하잖아요.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나 기함수에 우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곱하기 형태 되니까 무조건 옵니다.
둘 다 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함수와 우함수 합성한 건 당연히 울 거고, 그쵸? 기함수와 기함수를 합성시킨 것만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모를 때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 좀만 해보시면 되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알아셔야 되냐면, 자, 우함수를 갖다가 내가 미분을 할게. 자,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럼 짝수 차승으로 이루어지는 함수는 짝수가 하나씩 줄어들면 뭐 돼? 홀수 차승이 되니까 이거는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기함수를 뭐 하면? 미분을 하면 우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함수를 갖다 내가 적분을 하면 기함수가 된다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왜냐면 우함수를 적분하면 짝수 차승, 예를 들어서 x 4승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를 그냥 부정적분을 하잖아? 그러면 5분의 1의 x 5승이 되고 이렇게 적분해서 c가 생기는데 이 값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상수가 있으니까 홀수 차승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 때문에 우함수를 적분할 때는 기함수가 안 돼요. 하지만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무조건 되겠죠. 차수가 늘어나고 상수 c가 생기더라도 상수도 짝수 차승으로 보는 거니까 우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주기함수를 배울 거예요. 자, 주기함수 모든 실수 x에서 f의 x는 f의 x 플러스 p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x 플러스 p를 줬다는 거는 x 값에다 p 값을 다 더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fx라는 걸 p 정도 양만큼 이렇게 이동시켰는데도 모든 구간에서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p마다 0부터 p마다 이렇게 봐봐. 이 녀석을 이렇게 p만큼 일로 이동시키든 항상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함수 자체가 계속 p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그림으로 해석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자고? 주기 p를 가진 주기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 p를 가진 주기함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거랑 좀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자, 모든 실수 x에서 x-2분의 p는 f의 x 플러스 2분의 p 요것도 주기 p를 가진 주기함수.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더하면 됩니까? 여기다 x에다 얼마만큼 집어넣는데요? x 플러스 p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라고 넣으면 t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x-2분의 p를 뭐라고? t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자변 얘는 ft가 되겠죠? 그리고 x 대신에 t 플러스 2분의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t 플러스 2분의 p에다가 자, 이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플러스 2분의 p가 되는 겁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바로 t 플러스 p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요렇게 준 거, 요것도 주기 p를 가지고 있죠. 자, 얘랑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이따가 또 배울 건데, 얘랑 얘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어떤 거로 구분할 줄 아냐면, 모든 실수 x에서 f의, 잘 보세요. p-x는 f의 p 플러스 x. 자, 얘는 표현이 뭐냐면 x는 p에 관한 선대칭이거든요. 자, x는 p라는 선이 이렇게 있을 때 p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왼쪽을 뺀 함수값이랑 p에만큼 이렇게 x만큼 똑같이 이렇게 x값이 막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는 p에 관한 선대칭의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쵸? 그때 주의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요것의 부호가 둘 다 부호가 얘는 플러스입니다. 부호가 똑같아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대칭을 시킨 겁니다.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대칭을 안 시키고 그냥 평행 이동만 이렇게 이동만 시킨 거고 얘는 뭐 한 거라고?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기 때문에 대칭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어떤 함수가 p를 가진 주기함이 있어요. 분명히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p, 찍, 여기 p, 여기 0, 찍, 여기 2p, 찍, 여기 3p. 그래서 이렇게 땡땡땡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들이 계속 뭐하는 거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mp다라고 하면 이때 fx, dx. 자, mp라는 건 이 주기를 n번 갖다는 거예요. n번. 그러므로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이 녀석이 n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저 계산을 이렇게 하겠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mp 그 다음에 b 플러스 mp 요 값, 요 fx, dx. 근데 mp는 주기함수기 때문에 mp를 안 건 것과 똑같아.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이런 면적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와 여기는 여기 p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p, b 플러스 p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이 있으면 여기는 a 플러스 2p, b 플러스 2p잖아요. 그때 이 면적, 즉 요 표현들의 이 면적은 2p는 안 간 거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자, 여기도 뭐랑 똑같다고? a부터 b까지의 fx, dx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주기함수까지 내용을 이용하면 이런 주기성이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런 계산들을 이런 계산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쉽게.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우면 사실 다 배우긴 했는데 이제 심화 과정의 내용들 중에서 물론 선생님이 여기다 문제는 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심화 문제는 끝까지 다 배우고 해야 돼. 여기 파트의 내용들은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개념들이 막 섞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배웁시다. 자,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선대칭 함수, 그리고 점대칭 함수라는 표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림이나 좀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여기가 이제 x는 a에 관한 선대칭.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h만큼 떨어졌어. 그럼 요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a-h, f, a-h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뭡니까? h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는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의 함수값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선대칭 함수의 표현은 모든 실수 x에서 f의 a에서 마이너스 x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졌을 때 x값의 함수값과 a에서 x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뭐하더라? 이렇게 같다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적분에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인테그랄 a-h에서 a까지 fx dx라는 요 면적과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fx dx가 서로 같다더라. 이런 거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자리에다 x 자리에다가 한번 요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 x 플러스 a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x 플러스 a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면 지워지면서 f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x가 되죠. 이것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는 a에 관한 선대칭인 거예요. 얘도 뭐라고? x는 a에 관한 선대칭인 거야. 이해하셨죠? 요런 부분.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줄 알면 되냐면 얘와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셨을 때에 대한 선대칭인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면 2a가 되고 그걸 2로 나누면 a가 되죠? 그렇죠? 그게 선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뭐만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선대칭 함수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하면 된다고?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가 나면 얘는 선대칭인 걸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는 f-x 모든 실수에서 이거 뭡니까 이거? 우함수인 y축대칭이잖아요. y축대칭이 뭐냐면 얘 선대칭이에요. 이거 x는 0이라는.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x는 0의 선대칭을 얘를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선대칭 함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선대칭 함수는 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2차 함수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2차 함수 이렇게 x는 a가 됐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때 요 반을 기준으로 요 면적이 s면 여기 면적도 s입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만약에 면적이 s인 녀석이 이렇게 a-h가 있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면적이 s짜리 a 플러스 h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언제 어떻게 쓰이냐면 인테그랄 a-h부터 a 플러스 h라는 2차 함수일 때 말하는 거예요. dx 이 값은 인테그랄 a-h부터 a까지 fx dx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h fx dx. 자, 이런 구조의 문제가 나오고 얘가 fx가 2차라고 주어지면 얘의 중점 즉 x는 어디에서 a에서 선대칭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주어지고 2차란 표현이 나오거나 4차란 표현이 나왔을 때 그때 얘는 선대칭임을 알려주는 파트다라는 거를 인지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 기억해 두시고 잘 보세요. 이제 자, 우리 3차 함수의 기본적으로 이 점대칭 함수 점대칭 함수는 우리가 3차 1차에서 다루긴 하지만 3차부터 점대칭 함수가 거의 웬만하면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대칭에는 익숙하지만 이 점대칭은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십니다.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극대점, 여기 극소점이에요. 그때 이렇게 둘의 중점인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요 점에 관한 점대칭입니다. 무조건 3차 함수. 그때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볼게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a-h, f의 a-h라고 줄게요. 이 함수는 fx입니다. 자,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y값과 요 y값의 얘에 대한 중점이 여기와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얘의 중점이 바로 이 y값이에요.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하죠? 요 y값 더하기 요 y값 즉 2분의 f의 a-h 더하기 f의 a 플러스 h 이렇게 중점을 구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고? b가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f의 a-h 더하기 f의 a 플러스 h는 뭐가 되고요? 2b가 되고 f의 a 플러스 h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f의 a-h 플러스 2b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때 이 녀석이 h 대신 x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x는 마이너스 f의 a-x 플러스 2b 바로 요 식이 모든 실수 x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녀석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고 얘는 어떤 점 a, b에 관한 점대칭이다 라는 함수이구나 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다거나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이렇게 총 때리잖아요. 그럼 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뭐해지더라? 같아지더라. 이런 것도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의 요 기울기와 여기서 이 함수값이 똑같은 데서 기울기도 서로 같아질 거며 이런 건 사실 이 앞쪽에서 그래프의 개형 파트에서 다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뭐 다 활용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요 표현이 뭐라고? 점대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해보세요. 2 플러스 x는 마이너스 f에 2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다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빨리 얘와 얘와의 중점을 구해. 얼마입니까? 2 얘 반 그러면 2 2,2에서의 점대칭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오셔야 이게 점대칭인 걸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 플러스 1 dx 뭐 이런 계산을 하래요. 그때 보면 일단 얘랑 함수의 종류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를 묶어뒀다고 생각할게요. fx라고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 얘는 빼기죠. 빼기 0부터 fx dx.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부분을 뺀대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0부터 3까지 요 면적만 남죠? 그래서 쟤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1의 제곱 dx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문제. 그럼 함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구간이 똑같으면 또 뭐 할 수 있다 했습니까? 합칠 수 있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얘에서 얘를 뺄 건데 x제곱 x제곱 지워질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1 지워질 거고 2x 마이너스인데 마마하니까 4x가 될 거예요. 결국 요거 계산하는 얘기야. 분에 들어가면 2x제곱이 되면서 0부터 3까지 9 집어넣으면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인 18이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주어졌어요. 2차 함수. 자, 선생님 이런 표현 줬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 똑같고 2차, 0부터 1까지 2차, 마이너스 1부터까지 2차 이렇게 나오면 얘 이런 구조일 가능성 높다 그랬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중점, 얘의 중점이 얼마니까 0인 거에 대한 뭐야? 선대칭이 되겠더라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뭘 알려준 거냐면 꼭지점이 0이 즉 0, 마이너스 1이 꼭점이야. 그럼 fx는 뭐라고 쓰면 돼? fx는 a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놓고 뭐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저 녀석 또 빵이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ax제곱 마이너스 1의 dx가 뭐가 된다고? 0이 될 거예요. 왜냐면 수학적인 면적일 때 이 면적과 이 면적,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은 거예요. 근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 더하면 0 되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면적 구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두 배로 바꿔주시고 우함수니까 x-1의 dx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a의 x3승 마이너스 x를 0부터 1까지 집어넣고 두 배를 하시는데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3분의 a-1 여기다 두 배를 한 게 0이 되려면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면 되니까 자 결국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1 될 거고 자 2를 구하랬으니까 12 빼기 1이니까 답은 1번인 1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모든 다항함수 fx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면서 성질 쓰라는 게 성질. 자, 0부터 3까지 fx는 3 곱하기 0부터 1까지 fx dx인데 이 경우는 주기함수일 때만 가능하죠? 모든 다항함수는 아니네요. 자, 0부터 1까지 fx dx는 0부터 2까지 해서 2부터 1까지래. 자, 윗끝과 아래끝이 이렇게 달라져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fx dx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바꾸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면 요거 0부터 2에서 1까지 2를 빼면 얘가 뭐가 됩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녀석이 될 거고, 자 0부터 1까지 함수를 제곱한 거에 dx는 0부터 1까지 fx를 전체 제곱한 거랑 똑같대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거는 뭐 보지도 않고 그으시면 되죠. 우리는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예제 4번 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9부터 10까지 fx dx 값을 구하라. 자, 일단은 요 앞쪽에서 내온 거는 연속인 함수만 나왔지 fx가 뭔지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상수성질과 이 값이 상수잖아. 그럼 얘가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fx를 구하든지 다음 조건에서. 근데 보니까 0부터 1까지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x dx는 0이고, 지금 나를 보면 인테그라 n부터 n 플러스 3까지, 자 이런 거 나오면요 보세요. 구간이 얼마입니까? 3차이에요. 3차이. 그럼 내가 1을 집어넣으면 인테그라 1, 4,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4, 7, 그 다음에 7을 집어넣으면 70,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3차이 나는 값들을 내가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의 fx dx가, 자 여기는 계산이 가능하죠? 자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1까지 x dx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을 n부터 n 플러스 1까지를 구하시면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제곱을 뺄 거예요.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잖아. 거기서 빼기 n제곱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얘만 남죠? 거기다 2분의 1을 쓴 건데 얘는 2분의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는 요거의 값이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값만 아는 거예요. 요 값이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뭐라고? 9부터 10까지 값을 구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값밖에 못 구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잘 보세요. n은 0을 포함한 녀석부터 정수라 했으니까 일단은 0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아, 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0부터 출발할게요. 0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상쇄시킬 겁니다. 이 값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니까 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표현할게. 자, 3을 집어넣으면 3부터 6까지.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이 값은 얼마나 되는 거야? 2분의 7이 되는 거죠. 더하기 인테그랄 이번엔 6 집어넣으면 6부터 9까지. 얘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다 6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2분의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끝과 아래끝, 위끝과 아래끝 이렇게 합쳐지니까 결국은 처음과 끝을 쓸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9까지 fx dx 값을 알 수 있네. 그쵸? 그럼 이거 다 더하면 2분의 8에다 11 더하니까 2분의 19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에는 n에다 1부터 출발할게요. 그럼 인테그랄 1부터 얼마? 4까지 더하기. 자, 이번에는 4를 집어넣으면 4부터 7까지 더하기.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얘는 2분의 얼마입니까? 3. 자, 얘는 4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야? 2분의 9. 그 다음에 7부터 10까지. 얘는 7 집어넣으니까 2분의 15. 그리고 중요한 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빵이잖아. 그러면 더하기를 그냥 써도 되죠. 0을 더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또 구간이 연결이 되니까 이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fx dx가 될 겁니다. 자, 이 값은 얘 더하면 2분의 24, 2분의 27, 2분의 27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값은 0부터 9까지, 0부터 10까지라는데 9부터 10까지를 구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에서 빼기 인테그랄 0부터 9까지를 하면 9부터 10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적분의 성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27에서 2분의 19를 빼니까 2분의 얼마가 됩니까? 8이 돼서 답은 4가 되겠죠. 이번에 이런 녀석의 정적분의 계산하래요. 지금 보시면 뭐로 주어졌습니까? 뭐로 주어졌어요? 절대값으로 주어졌으니까 적분 구간에 세분화 쓰라는 얘기. 어떻게 하랬죠? 이것이 빵 되는 값을 하랬죠? 그러면
0하고 1 나오는데 얘가 빵되면 0하고 1 나오는데 1이 여기 구간사에 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를 계산하라는 얘기야. 자, 0과 1 사이 있는 거 2분의 여기서 씹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둘 곱하면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2분의 3 같은 거 좀 양수니까 얘는 그냥 나오는구나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x 제곱이 될 거니까 적분을 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승 플러스 3분의 1의 x 3승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냥 1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이것은 12분의 1이에요. 자, 더하기 그 다음에 x 3승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얘에다 부호 반대로만 씌워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자, 이런 거 먼저 2 집어넣어서 2의 4승에서 빼기 1의 4승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4분의 곱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5가 나오고 자, 2의 3승에서 1의 3승 뺀다고 생각하면 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그러면 12분의 45 빼기 28 더하기 12분의 얘는 얼마 됩니까? 네, 17이 되겠네요. 그러면 12분의 18이 되니까 6으로 나누면 2분의 3인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정적분을 줬죠. 그때 fx가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여기 x 절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 빵 되는 거 얘 0이죠. 자, 여기 빵 되는 거 얘 1이죠. 근데 0하고 1이 여기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빨리 뭐 하라고? 0하고 1이 여기 사이에 다 있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렇게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음수죠? 여기다 마이너스 얘 음수죠? 다 마이너스 달고 나가요.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럼 요거 계산할게요.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주시면 0 빼기 1이죠? 마이너스니까 마마하면 2분의 1 돼요. 자 0부터 1까지 얘 양수죠? 얘 음수죠? 그럼 여기는 1이고 얘 양수니까 x로 나오겠죠. 자 2분의 1 x제곱이고 0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는 거 아니라 2분의 1 1부터 2까지 얘 양수죠. 1보다 큰 거 양수 얘도 양수 그러면 x 곱하기 2x 마이너스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3도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을 1부터 2까지 자 어떻게 한다고? 2의 3승 8에서 1의 3승 빼면 7이니까 3분의 14 2 곱한 겁니다. 4 빼기 1이니까 3이니까 빼기 2분의 3 얘는 6분의 28 마이너스 9가 돼서 6분의 17 1 더하기 6분의 17이 아니라 19 6분의 6을 더하면 6분의 25가 되니까 3번이 되겠다.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3차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 그러면 쟤는 4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4차의 함수는 0과 알파 지금 알파는 0보다 큰 데에서 동일한 극소값 1을 가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면 이런 그래프 하나, 이런 형태, 이런 형태 하나, 이런 형태 하나, 이런 형태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얘는 이렇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쪽에도 높은 경우, 이렇게 이쪽에도 높은 경우 세 가지가 있고 얘는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얘도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얘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있고 뒤집는 경우에서 총 16개의 그래프가 있는 거야. 이거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지금 보면 극소값이 2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패턴이고 동일한 극소값을 가지니까 함수값이 똑같은 대칭 형태니까 이게 대칭 형태인 걸 고르라는 거야. 그래서 라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쭉 이렇게 이거에 대한 대칭이고 여기 값이 똑같은데 여기가 뭐고요? 0,f0 0,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여기는 알파,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선에 관한 지금 선대칭이니까 얘와 얘의 중점. 그리고 여기는 2분의 알파가 바로 극대점이 돼요.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지만 손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극대값 5를 가진다 했으니까 또 여기가 5가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fx, 라지 fx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자, y는 1과의 교점이 0하고 알파 둘 다 중근을 갖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x축과의 중점이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 라지 fx면 중근이 두 개다 보니까 4차잖아요. 그러면 얘는 kx제곱 곱하기 x-알파제곱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y는 1과의 교점이니까 빼기 1은 0이라고 넣었을 때 근이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k의 x제곱 x-알파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라지 fx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kx제곱 그 다음에 x-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해하셨죠? 식 작성하는 방법 요령 이렇게 접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우리가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동일한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F0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고 F알파도 1이다를 여기서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Fx는 극대값 5를 가진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2분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5가 나온다는 얘기야. 5. 그리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K라고 쓰지 말고 여기 A라고 쓸게 그냥. 여기 A, 여기 A. 이렇게 쓸게요. 그럼 2분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4분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니까 4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5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16분의 알파 사승 A는 4가 될 거고 A의 알파 사승은 얼마 되는 거야? 64가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쵸? 그러면 A 알파 사승이 64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FK가 12인 양수 K래요. FK가 12인 양수 K. 그러면 12인 녀석의 K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양수 K, 여기가 K라는 얘기죠. 그렇죠? FK는 FK는 뭐라고? 여기 다시 이 녀석 뭐라고요? FK는 10이라고 잡았을 때 얘는 라지 fx와 y는 10의 교점이 K라는 거야. 그래놓고 0부터 K까지의 스몰 fx, d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줘줬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갖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구했으니까 얘에 대한 도함수를 그리면 0일 때 여기 2분의 알파일 때 여기 뭐가 됩니까? 알파일 때가 되죠? 그러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지금 0부터 어디까지? K 이렇게 있을 때 여기 K까지 여기 면적을 때리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0부터 알파까지 요 면적은 얘에 관한 뭐니까?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깡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만 계산하면 돼? 알파부터 K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알파부터 K까지 절대값은 그냥 얼레함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요 면적의 2배에다가 요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잘 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알파까지. 2분의 알파까지 fx dx의 몇 배? 2배. 원래는 얘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이 면적 똑같단 말이에요. 얘가 다 대칭이니까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선에 관한 대칭이니까 요 점에 관한 대칭이겠죠. 그 다음에 알파부터 k까지 인테그랄 알파부터 k까지 fx dx 요것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아는 정보는 요런 정보밖에 몰라요. 요런 정보. 또는 f 라지 f0이 얼마고 1이고 라지 f 알파가 얼마고
1이고 라지 F의 2분의 1파가 얼마고? 5고 그 다음에 라지 FK가 얼마고? 10이고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저 값을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특징을 다 살펴봤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얘 적분하면 라지 fx가 돼서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알파까지 거기에 2배가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라지 f 2분의 알파 빼기 라지 f 얘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값이니까 5가 됐을 거고 얘 극소값이 1이 되어서 이 값은 8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라지 fx를 다시 어디서부터? 알파부터 k까지니까 라지 fk에서 빼기 라지 f 알파를 빼는 거예요. 라지 fk가 12가 됐고 라지 f 알파가 얼마였죠? 극소값이니까 1이 되니까 이 값은 11이 돼서 둘이 더하면 19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인지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구간이 뭐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나왔네요. 그럼 빨리 우함수인지 기함수 할 건데 이 기함수니까 여러분 빵이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2배의 3x제곱 dx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배의 x 상승을 3분의 1 되니까 0부터 a까지 해서 이 a 상승이 얼마 되더라? 4분의 1이 돼서 a는 2분의 1이 되면 8분의 1 곱하기 2니까 4분의 1 되겠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25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고. 자, 예제 8번입니다. fx가 x 플러스 1이 되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제곱.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구간이 대칭이니까 기함수는 빵 되고 우함수는 어떻게 바뀐다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배의 x제곱 플러스 1의 dx. 자,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에 부정조건하면 3분의 1 플러스 x고 이거를 0부터 1까지의 2배 계산이니까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니까 3분의 4니까 거기다 1을 곱하면 3분의 8이 되죠. 자, 이번에는 요 계산은 x 플러스 1이잖아요. 얘는 빵 되고 얘는 0부터 1까지 2배의 1이죠. 그럼 x고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냥 2예요. 그러면 제곱을 하니까 4고 되고 4k가 되겠죠. 4로 나눠주시면 k는 3분의 2인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우함수 기함수일 때 구간에 대칭 나오는 계산 나오면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표 나왔네요. 얘는 뭐라고? 기함수. 얘는 뭐라고요? 우함수. 그리고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x함수, x제곱 곱하면 x5수니까 얘도 뭐라고요? 기라고. 그러면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얘는 우가 된다고. 다시 얘는 기랑 우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랑 우를 곱하면 x제곱 기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지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함수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0부터 3까지 5h 플라임 x dx의 2배를 한 값이 10이 되는 거고. 자, 5 앞으로 끄집어서 이거 10이 돼서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1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얘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 hx가 될 거고 이거를 0부터 3까지니까 h3에서 h0을 뺀 값이 1이 되는데 자, 얘가 기함수고 얘도 기함수잖아.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h0은 0이 될 거고 그래서 h3은 1이 되겠더라 하여고 답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연속함수 fx는 이면식수 x에 대해서 지금 뭐로 나왔습니까? y축 대칭인 우함수. 얘는 뭡니까? 주기가 4인 우함수. 근데 주어진 값이 0부터 2까지 함수가 줬잖아요. 그럼 빨리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찍 여기 2 여기 16.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얘도 찍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16. 근데 얘가 이런 녀석이 주기가 이 길이가 4인데 계속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 4 여기 6 여기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구하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여기 8까지 여기 16 여기 16 여기 16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네요. 16 곱하기 6이니까 얼마가 되더라?
96이 되더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주기함수랑 무함수 나왔을 때 이렇게 그래프의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랑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래프의 대칭성을 보거나 또는 넓이와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파트보다는 넓이 파트 가가지고 이런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를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정적분의 계산 두 번째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